안녕하세요. 스탯4 디그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웨이 아노바 분석에서 꼭 함께 사용되는 사후 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웨이 아노바를 이용하여 집단 간 평균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아노바를 통해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끼리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사후 검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SPSS에서 사후 검정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SS 상단 메뉴에 분석, 평균 및 비율 비교, 이론 배치 분산 분석으로 들어가 줍니다. 요인에는 저번 영상에서 사용하였던 연령 변수를 넣어주고요. 종속 변수에는 계획성부터 심리적 안정감까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종속 변수까지 선택한 다음에는 오른쪽에 있는 사후 분석을 클릭해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예시를 위해 셰프의 검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선택했으면 계속,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 주도록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던 부분은 건너뛰고 사후 검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다중비교표입니다. 이 표에서는 모든 집단을 다른 집단과 비교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20대를 30대 집단, 40대 집단, 50대 집단, 60대 집단, 70대 이상 집단과 비교한 결과를 표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 표에서 각 집단별 평균 차이나 표준 오차, 유의 확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후 검정 결과를 판단하려면 유의 확률을 봐야 되는데요. 이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으면 사후 검정 결과 두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계획성 평균에 대해서 20대 집단을 보면은 40대, 50대, 60대 집단과 비교 결과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20대는 40대, 50대, 60대 집단 각각보다 평균이 유의하게 높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 평균이 더 높은지 더 낮은지는 평균 차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값인지 보면 됩니다. 20대 연령칸을 보면은 40대, 50대, 60대 평균 차이 값을 보면은 모두 양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20대가 각 집단보다 평균이 더 높다는 의미가 됩니다. 반대로 다중비교표의 두 번째 칸에 30대를 보면은 20대와 평균 차이가 음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30대의 평균이 20대의 평균보다 더 낮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사후 검정 결과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으면은 평균 차이란에 별표가 있습니다. 이 별표를 통해 빠르게 결과를 파악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질적 부분집합입니다. 동질적 부분집합은 평균이 서로 비슷한 집단들을 각각의 그룹으로 묶어서 보여주는 표입니다. 같은 부분집합에 속한 집단들은 서로 유의한 차이가 없습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집합에만 속하는 집단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이상은 부분집합 1에만 속하고 20대는 부분집합 2에만 속합니다. 이 경우 20대와 70대 이상은 사후 검정 결과 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반면 30대에서 60대 집단들은 부분 집합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다른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해석합니다. 그 다음 시간 준수 변수의 사후 검정 결과를 예시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분 집합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 복잡하지만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서 팁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부분 집합을 먼저 보고 그 부분 집합에만 속해 있는 집단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부분 집합 4를 보면 20대 집단이 다른 부분 집합에는 없고 부분 집합 4에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20대 집단을 먼저 봐줄게요. 20대 집단이 30대와 40대 집단과 같은 부분 집합에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부분 집합 3을 봤을 때 50대 집단과는 서로 다른 부분 집합에 속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후 검정 결과 20대 집단은 50대 집단과 시간 준수에 있어 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분집합 3에서는 30대 집단만 부분집합 2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분집합 2와 비교했을 때 30대 집단은 60대 집단과 서로 다른 부분집합에 속해 있으므로 사후 검정 결과 30대 집단은 60대 집단과 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분집합 2를 보면 40대와 50대 집단만 부분집합 1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반대로 70대 이상 집단만 부분집합 1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40대, 50대 집단이 70대 이상 집단과 서로 다른 부분집합이 있으므로 사후 검정 결과 40대와 50대 집단 각각은 70대 이상 집단과 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분집합이 여러 개일 때에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부분집합부터 차례대로 비교하면 훨씬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질적 부분집합은 평균이 비슷한 집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다중비교와 동질적 부분집합 결과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할까요? 원칙적으로 다중비교 결과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만 집단 간 표본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동질적 부분집합을 참고하여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반대로 집단 간 표본의 수가 크고 동질적 부분집합과 다중비교의 결과가 서로 다를 때에는 다중비교 결과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방법에 알맞은 사후검정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사후검정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CFA입니다. CFA 사후검정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후검정 방법으로 비교적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집단 간 비교가 많거나 집단 간 크기가 불균형할 때 적합합니다. QK는 집단별 표본수가 같을 때 사용되며 모든 집단을 페어와이즈로 비교할 때 적합합니다. 던컨은 비교적 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CFA보다 유의성이 비교적 쉽게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탐색적 연구에 적합하긴 하지만 오류 위험이 있으니 선행 논문을 참고해서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페로니는 여러 번의 비교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매우 보수적이고 간단한 보정 방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집단 간 비교 횟수가 많지 않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LSD 방법은 보정이 거의 없이 집단 간 t-테스트를 수행하는 방법인데 오류 위험이 있는지라 선행 논문을 참고하여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가메소웰입니다. 집단 간 분산이 같지 않을 때, 즉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후검정 방법이므로 비균등 분산이 예상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자, 여기까지 SPSS에서 사후검정 분석을 진행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 2가지만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후검정 결과는 아노바 결과가 유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아노바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사후검정 결과도 해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후검정 방법을 사용했는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논문에 쓰는 표에 사후검정 이름을 넣는 방법도 있고 해석하는 본문에 사후검정은 CFA 방법을 이용하였다처럼 분석 방법을 직접 기술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스탯지니를 이용하여 결과표를 만들고 논문 형식으로 결과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탯4 디그리였습니다.